반갑습니다. 연수원 여신지도사 도 제1과장입니다. 오늘은 여신의 정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가지 책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책으로서 전반적인 여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여신의 일반적인 사항, 여신의 개념, 분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신이 어떻게 업무가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여신의 조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여신 취급 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오류 사항의 근원에 있는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채무관계인에 대한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신 일반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여신의 일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신의 개념은 어떠한지요? 그냥 은행에서 자금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국가 경제의 일환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행이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을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경제 주체에게 공급 및 운용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잘 보시면 대출과 여신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협의의 대출은 대출이라고 보고 넓은 의미의 광의의 대출은 여신이라고 합니다. 대출은 은행이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부담하는 증서대출, 어음대출,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과 같은 금전 형태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광의의 대출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협의의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금 부담이 없는 신용공여를 포함한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등을 이야기합니다. 대출이 좁은 개념이고 신용공여를 포함한 것은 넓은 개념으로 여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신을, 대출과 여신을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신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대출 재원, 지급 형식, 담보 현황, 거래 방식, 거래 차주, 자금 용도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분류상 소매, 그 다음에 상환 방법, 지급 통화, 약정 기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여신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류 기준에 따른 세부적 여신 분류를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재원에 의한 분류입니다. 크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계정 여신이 있고 신탁계정 여신이 있습니다. 은행계정 여신은 말 그대로 은행 계정에 조달된 자금으로서 지급하는 원화대출, 지급보증, 사무자체 인수 등을 말합니다. 신탁계정 여신은 신탁계정 자금으로 취급하는 대출금 및 사무사채 인수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취급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크게 증서대출과 어음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현재 어음대출은 지양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는 약정서에 의한 증서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서대출은 차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를 받고 취급하는 대출로 법적 성질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며 은행 여신의 대부분은 증서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출을 할 때 또는 기한 연기 조건 변경을 할 때 손님으로부터 약정서를 받고 취급하는 형식입니다. 그 반대로 어음대출은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로부터 어음을 받고 취급하는 대출인데, 현재 어음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보 현황에 의한 분류입니다. 크게 담보가 있는 담보여신, 담보가 없는 신용여신으로 볼 수 있는데, 담보 현황에 의한 분류는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 유효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 여신이라 하면 담보 유효가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이며, 신용여신은 비록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 유효가 범위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여신입니다. 담보 유효가란 기존 가격에서 회수 인정 비율로 담보 인정 가액을 구하고 담보 인정 가액에서 선순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후편 담보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대출을 지급함에 있어서 흔히들 건별 거래가 있고 한도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건별 거래는 여신금액 범위 내에서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되 상한한 금액을 재지급할 수 없는 여신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한도 거래의 여신은 대출을 지급할 때 고객과 일정한 금액의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한도 내 건별로 실행 및 상환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어음 건별 1억을 지급을 했다 하면 할인어음 지급일 건별로 지급된 1억이 상환이 되면 그 할인어음 품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인어음 한도 1억을 지급을 하시면 한도 등록을 1억을 하시고 고객이 받을 어음을 받고 나서 은행에 할인 요청을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 건별로 실행을 하되 한도 내 건별 만기가 되면 그 한도가 본연의 한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차후에 받을 어음으로 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별 거래와 한도 거래 여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차주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신의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손님이 왔을 때, 고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분류해야 될 성격에 있습니다. 차주를 정의를 해야지 가계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상담기간에 어떤 것을 주의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자금대출입니다. 가계자금대출은 개인에 의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여신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에 대한 여신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대출은 가계자금대출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자금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기업에 대한 기업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여신으로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주체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차주를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교법인 등에 의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대출은 공공 및 기타 자금 대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에 의한 대출, 그리고 공공기관 및 대출은 공공 및 기타 자금 대출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섬유협회 등이 있겠죠. 그리고 자금 용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크게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 중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주가 원재료를 사야 해서 운전자금을 필요하다 하면 이거는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원재료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일종의 자금을 투입해서 원재료를 사서 가공을 해서 그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용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설자금 대출은 기업 설비의 취득, 신설, 확장, 복구 및 기술개발 자금 등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즉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부동산의 신축, 중축, 개축 및 매입에 소요되는 재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자금 대출은 그 기름을 운영할 수 있는, 기름을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고, 인프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자금 대출의 자금의 용도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상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엘리베이터의 설치, 냉난방장치의 설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뭔가 신규 취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상의 유형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거라서
시설자금 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 또는 냉난방 장치가 오래돼서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 건물의 벽에 도장, 파손된 유리 교체는 운전자금 대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 인테리어 등은 하는데 투입된 돈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보시면 건물의 신축 판매액의 분양자금 용도인데, 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물인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그거는 시설자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그 건물을 매입하여서 임대 수익을 본인이 가지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매입 자금은 그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물 매입 자금은 시설자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 공급업자가 이 건물을 사되 이 건물을 사서 쪼개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하는 자금은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목적물을 본인이 향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서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과 같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에게 건축자금은 신축 후 분양을 목적으로 지원으로 하는 대출은 운전자금 대출로 취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의 분류에 의한 여신입니다. 크게 소매와 비소매 여신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매는 자산분류상 소매로 분류되는 여신이고, 흔히 저희가 개인 CSS 대출을 소매 여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소매 여신은 신용평가를 하는 여신으로서 소매의 반대말로 우리가 흔히 비소매 신용평가 기업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소매 여신 및 비소매 여신의 분류 기준을 표해놨는데요. 비소매 여신의 분류 기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여신 익스포저, 기업 신용카드 포함입니다. 5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비소매사 기업 여신, 수출입, 수입, 무역금융, B2B 거래, 할인업 등을 취급하는 경우, 또는 차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소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보시면 소매 여신 및 비소매 여신의 분류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비소매의 계좌가 신규로 취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매 계좌로 취급되어 있는 계좌도 비소매 계좌로 일괄 전환됩니다. 또한 비소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취급하는 기업 계좌는 모두 비소매로 분류합니다. 다만 차주가 전체 비소매 계좌를 상환을 하고 신규로 구매하여 하는 경우에는 소매로 전환 가능하나, 상기와 같은 경우 기대출 회수 조건부로 신규 취급하여 소매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상환을 다 하시고 자기의 자산 분류가 소매로 왔을 때는 소매 대출로 취급할 수 있으나 기존의 비소매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소매 대출을 신규로 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익스포저만 보유한 비소매 차주는 신용평가 유효기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소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신의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입니다. 신입 직원이 오거나 아니면 여신의 업무를 맡았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과연 이 시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손님과 상담을 할 예정이며 어떻게 대출의 방향을 잡아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대출을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첫 번째 4가지, 3가지, 11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을 상담하는 단계에서는 손님께 자금의 용도 및 자금이 어디에 투여되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주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상담 내용에 따라서 제한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 손님께 우리가 여신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하고 차입신청서를 진구를 합니다. 동시에 신용평가와
담보물 감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는 CSS 모형일 때는 ASS 정보 등록을 하고 비소매는 비소매 신용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담보물 감정은 신용대출일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담보물 감정을 시가 추정을 할 건지 외부 감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신 승인 신청입니다. 상기 파악된 정보와 신용평가 담보물 감정을 토대로 직무정결권자 앞으로 여신 승인을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해당 여신에 대한 심사 및 정거권자의 가부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고객과 약정을 합니다. 손님께서 은행에 오셔서 여신거래약정서와 담보 관련 재징구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대출 취급 전 담보권을 설정하십니다. 다만 이 담보권 설정은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하는 담보의 성격에 따라서 담보권 설정이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담보를 설정하시고 나면 해당 담보물이나 동산,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다음과 같이 여신을 실행을 합니다. 고객 통장이나 고객 통장 외에 대출금을 지급을 하고 해당 그 승인 조건에 맞춰서 자금을 집행한 다음에 재징구된 여신 서류를 후선으로 본부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의 취급은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로 보시면 이 대출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후관리는 대출의 만기에 대한 기일관리도 있을 수 있으며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관리, 그 다음에 채무자의 신용도나 담보물에 대한 권리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신과 담보물 차주에 대한 재반사항에 대한 기일관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취급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신 상담부터 사후관리의 이 11가지 단계를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셔서 손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취급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대출계로서의 역량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신청서류 접수, 신용평가, 담보물 감정, 그리고 신청, 가부결정, 약정, 담보권 설정, 보험가입, 여신실행, 사후관리. 이 11가지 프로세스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크게 여신을 취급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의 조건입니다. 여신을 약정 기간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건별 거래입니다. 크게 가계자금대출과 기업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가계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외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상품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여신의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할부 및 분할 상환일 경우에는 30년 이내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가계자금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의 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3년 이내, 할부 및 분할 상환은 5년 이내이나 해당 정결 여신권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를 만기로 하여 지급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기업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이 운전자금에는 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1년 이내에 지급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지급 가능한데요. 이 3년 이내 지급 가능한 내용을 보시면 주 2번입니다. 일시상환 방식 자금 대출의 3년 이내 약정한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 등급이 AA- 등급 이상이든지 AS 등급 2등급 이상, 신용 등급이 우량한 차주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외관기업으로서 신용평가 등급 BBB 등급 이상, 그 다음에 신용평가 등급 BB 등급에 또는 AS 등급 6등급 이상으로서 해당 여신 건별 담보 유효가가 50% 이상 부동산 50% 이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주와 관계형 금융의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일시상환 방식 운전자금 대출을 3년 이내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상환 방식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5년 이내로 지급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해당 여신 정결권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자금 대출 중에 시설자금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3년 이내로 취급하시고요. 시설자금 대출은 자본적 지출의 성격으로서 상환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대출은 최장 15년 이내까지 취급을 하셔야 합니다. 개별거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두 번째로 한도거래 여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는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아까 할인어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할인어음 대출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시면 그 기간 내에서는 할인어음 취급, 건별 여신 거래가 취급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다만 이 내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신의 한도를 약정하고 한도 내에서 건별로 취급하는 한도 내 건별 여신의 상한기일은 한도 여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만기가 12월, 할인어음 한도 만기가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만기일로부터 한도 내 건별 여신이 6개월 이내인 여신은 한도 내 건별이 취급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다음은 한도 여신 만기일로부터 9개월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요 6개월과 9개월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고요. 할인어음, 무역금융, 지급보증,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취급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점에서 대출을 취급하시다 보면 보증서를 담보로 한 한도래 건별 여신의 상한기일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당행 내규를 따르시되 다만 신용보증서 상에 특약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취급을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고요. 보증서를 담보로 한 한도래 건별 여신의 상한기일은 보증서상 별도 특약 유무를 확인하여 취급하셔야 합니다. 보통 한도거래 여신은 금보증서로 끊기고요. 금보증 기간 이내에 실행되고 그 상한기일이 신용보증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취급하셔야 합니다. 당행 내규보다 보증서는 보증서 약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취급 후 6개월 초과 시에는 상기와 같은 상황에는 면책조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점에 가셨을 때 또는 대출을 취급하실 때 손님으로부터 할인 의뢰나 대출 한도래 건별 대출 취급, 기업 간 결제 자금에 대한 건별 의뢰가 왔을 때는 항상 여신상환조회표를 보고 보증서 담보대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시고 해당 대출의 최초 품위자나 기한 연기, 신규 증대 품위를 보시고 혹시나 제한사항, 취급상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보증과 당행 수신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지급보증의 약정기간은 주채무에 대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본부 승인을 받으실 경우에는 달리 운용 가능하시고요. 당행 수신담보대출은 최장 10년 이내로 지급하시되 수신 만기일 이내로 여신기간을 운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신기일의 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이한 내용인데 여신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해야 했을 때는 여신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여신 취급에 해당일의 여신기일로 하고요. 다만 여신기간을 일로 정하였을 때는 여신 취급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만료되는 당일을 여신기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신기한이 1년 뒤에 여신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 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로 여신기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치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상환일은 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분할상환하는 경과일이 분할상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신의 상환 방식입니다. 일시상환 방식, 분할상환 방식, 할부상환 방식, 지정분할상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제일 많이 쓰는 네 가지인데 일시상환 방식은 약정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많고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분할 상환 방식과 할부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할 상환 방식은 여신 기간 중에 대출 원금을 여신 기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할부 상환 방식은 여신의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두 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상환 방식과 할부 상식을 보시면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일정하게 상환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원금이 일정하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상환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할부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 금액이 일정하게 만기 때까지 이자율이 똑같다는 전제하에는 월 납입 금액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최초에 작은 구조였으나 이자가 많은 구조로서 이렇게 스퀘어하게 가서 나중에는 원리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개 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분할 상환 방식은 최초에 원금이 많고 이자가 많기 때문에 최초의 원리금 부담이 분할 상환 방식이 더 큽니다. 다만 약정기간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이 빨리 갚아지기 때문에 대출 총기간으로 봤을 때 이자 납부 금액은 분할 상환 방식이 할부 상환 방식보다 이자가 작은 편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정 분할 상환 방식인데요. 실무적으로 잘 운용하지는 않지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 적합한 상환 방식으로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일정 분기나 월별로 분할 상환 금액을 불균등하게 지정하는 방식으로서 지정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지정 분할 상환 방식을 지급을 하시면 영업점 전액 여신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신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